제가 20년 전에 이제 침묵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침묵 작업하기 한 10여 년 전에 침묵을 볼 기회가 생겼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침묵이 뭘까? 왜 이렇게 셀까?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나? 이건 나보다 더 센데? 뭐 이런 생각 들면서 이게 뭘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제가 침묵을 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는 초등학교 때니까 1960년대에 그 학교 앞에 철로길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잘 다녔어요. 근데 가끔 그 그 레일 위에 다니는데 굉장히 천천히 가는 기차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위에 장갑차, 탱크 뭐 이런 거를 싣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60년대니까 전쟁 이후에 미군 군수 물자를 인천항에서 이제 서울로 어디로 이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충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물체 중에서 가장 센 것들이잖아요. 애기였는데 그 장갑차를 본다. 뭐 이런 거는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옆에 있으면은 땅이 푹 꺼져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요. 뭐 요새로 얘기하면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것이 올라갔다 땅이 꺼졌다 일어서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충격,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충격, 막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30대 때에 침묵을 봤을 때, 아, 내가 그 시련들이 거기에 많은 흠집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시련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래 사형 후에는 버려지는 것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침묵을 사용하게 됐고, 근데 그 침묵이 그 이후로 30대 때 그걸 바라본 이후로 작품을 못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작품이라 내가 건드리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뭐 6, 7년인지 10년이 지났을 때는 나도 어느 정도 내공이 조금 붙은 것 같으니까 침묵하고 한번 가지고 작업을 해볼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는 그 내 속에서 숙성을 시키고 소화를 시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충격을 받은 걸 그냥 바로 작업을 했던 건 아니고 오랜 시간에 내 속에서 꿀탕을 앓으면서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침묵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은 똑같은 생각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도출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 침묵을 작업을 할 때는 그 침묵 작업이 세니까 나도 세게 뭔가를 작업을 해보자 하면서 뭐 도끼질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은 침묵이 고스란히 드러나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인체를 단조롭게 하면서 침묵이 겪었던 상처들을 다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올라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던 것들은 다 가능하면은 그 재료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사랑한다면은
그거를 존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존중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올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작업에 있어서 친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었습니다. 친목을 하면서 그 상처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게 그 도끼 중에서 제일 큰 도끼가 있어요. 그런 걸 막 찍어대면서 같이 호흡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친목성이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친목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 친목 작업 이전에는 저는 인체만을 얘기를 했어요. 인체만을 작업을 해왔던 작가이다 보니 그게 인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제 설치 미술이나 아니면 다른 했으면 친목을 가지고 다른 거를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저는 이제 인체를 만들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가장 단순한 상태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렇게 두 다리 사이에 몸통 사이에 끌고 올라가는 거는 그 시련들 이후에 다시 그 뻗어가는 에너지들을 이제 제가 거기에는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았죠. 거기에는 지금 뭐 한 7, 80개 한 것 같던데, 거기에는 다 형태가 다른 고충이나 또 다른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가려고 해왔었어요. 네. 그 생태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내가 생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이 기름덩어리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순수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왜 나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나무가 인간한테 위해서 충분히 시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술 작품이라는 생명성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다시 생명이 되는. 아, 그래서 이렇게도 큐레이터들은 생각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끌고 갈지는 몰랐는데, 아, 이런 논리와 해석들이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 자체의 생명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생명성 또는 정신에 대한 생명성, 이런 것들, 결국은 저는 이제 정신성에 대한 얘기인데, 정신의 생명성들이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드로잉은 거의 잘려진 고목이었습니다. 그 잘려진 고목의 그 중심부터 시작해서 뻗어 올라가는, 마치 폭포수처럼 아니면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그 사이로 뻗쳐 올라가는 분수물이 솟듯이 시간이 지나도, 비록 고목일지라도, 비록 죽은 나무일지라도 거기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힘들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그 인체를 하다가 나무 작업을 하게 된 것도 내 작업실이 바뀌면서 장소가 바뀌면서 경기도에 있는 아주 우리나라의 흔한 그 동산 밑에서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그 거기서는 이제 점심 먹고 뭐 20분 40분씩 이렇게 운동을 산책을 많이 했어요.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숲 물론 그 풍부한 것들이 많지만은 그 나무들이 생각보다 번듯하게 서 있는 것보다도 쓰러져 있는 나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식물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식물은 나무들은 인간보다 더 치열하다.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들 밑에서 새로운 나무들이 뻗어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 빛이 받기 위해서 그 얇은 그 나무 줄기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비바람 불면 꺾어지고 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나무들이 그 어느 학자의 말만큼이나 우리보다 더 시련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드로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 하나는 제가 여기 한강에 살다 보니까 한강 최남단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인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물과 썰물, 간조와 만조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한강에서 물은 흐르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지없이 바닷물은 또 치고 올라가요. 그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저는 보는 거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가끔 뭐 한겨울에 그 얼음들이 이제 그 한강 변에 얼면은 10cm, 20cm씩 이렇게 언다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게 흐르면 되는데 밀물에 의해서 만질 때는 그걸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 얼었던 그 얼음들이 깨져 올라가는 거죠. 깨져 올라가면서 뒤집어지고 엉켜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썰물로 빠지면은 또 다시 형태가 변하고 또 다시 그 밀물이 치고 올라가면은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냥 그런 얼음이 없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물이 찼으면은 그저 여기 한강하루에 물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밀물 시간이구나. 물이 쫙 빠지고 바닥이 좀 보이면은 지금 썰물 시구나. 뭐 이런 정도만 알았는데 그 얼음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내려옴과 올라옴들이 이게 서로서 뒤엉켜서 싸우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자연도 그런 그 치열한 것들이 엉켜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현상 자체를 그 한강변 얼음 유빙을 통해서 느끼게 된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한번 늘어나 봤어요. 그 깨진 얼음들이 가지고 있는 뒤엉킴과 흐름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조각은 그 공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둥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식탁에 둥그렇게 앉아 있거나 회의 탁자에 둥그렇게 앉아 있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가 없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잘나고 못나고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순서가 없는 상태의 함께라는 거에 대해 그냥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고, 토론을 한다는 것은 응집을 하는 것이고, 생각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동그랗게 한 이유는 결국은 생각을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그 우열을 가리지 말고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니라 같이, 형태들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함께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의미에서 둥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